귀두 확대 수술. 이거는 또 무슨 수술인가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귀두하면 사실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 성기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뭐 좀 부드럽고 둥근 이제 구조물 자체를 귀두라고 불러요. 아까 여기서 근데 모형을 보면 이제 이 부위를 이제 귀두라고 부르고 여기는 음경 자체 상황이라고 보통 부르니까 네. 이 귀두란 자체는 소변에 나오는 요도 해면체의 가장 끝부분이 이렇게 돌출된 형태 네. 이걸 이제 귀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뭐 점막으로 돼 있어서 음경 피부와 좀 다르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생긴 자체 상황에 대한 모형 자체 상황이 이제 나온 어떤 상황이 영어로는 이게 글랜스라고 부르거든요. 글랜스. 그런데 이 글랜스가 뭐 라틴어 말로는 이게 도토리래요. 도토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토리.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 글랜스가 마치 어떤 도토리처럼 생겼다라고 불려서 그냥 글랜스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하니까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끝부분에 생긴 이 구조물 자체 사항은 우리가 뭐 귀두 자체 사항이라 부르는데 이런 어떤 귀두 부위를 요즘 의학적 기술로 키워주는 거 이걸 이제 귀두 확대술이라고 보통 부르는 자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기두 확대를 왜 해요? 키우면은 뭐 이렇게 좀 성관계에 더 감각이 좋아지고 그러나요? 아무래도 좋겠죠. 이 자체 사항이 나쁜 거 자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두 자체 사항들이 아무래도 음경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앞쪽을 차지하니까 더 예민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느냐, 왜 이런 구조물이 됐을까를 사실 따져보면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진화론? 예, 이게 아무래도 저렇게 로켓처럼 이렇게 좀 갸름하고 끝부분이 좀 뾰족하게 돼 있어야 그쵸. 아무래도 이제 성관계 할 때 삽입이 좀 질내에 들어갈 때 좀 편안하게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발기가 됐을 때 기도의 모양이 좀 버섯 모양이라 보통 부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버섯처럼 모양이 좀 생기고 테두리가 많이 두드러져 있으면 네. 아무래도 이 자체가 성관계를 가질 때 질내에서 아무래도 삽입이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감각면 또는 성관계 할 때 감각을 좀 더 좀 좋게 만든다고 할까요? 또 타이트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자체가 성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버섯 모양이 생긴 어떤 상황이 일종의 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면 관계 가질 때 질내의 어떤 면에서는 남아있는 잔존 정충이랄까요? 이런 정액을 바깥으로 조금 어떤 번식적인 면에서는 이게 바깥으로 관계 가질 때 나의 경쟁자의 정액이 남아있는 것을 바깥으로 빼내고 자신의 어떤 정자를 남기려는 자체 상황으로 만든 자체 우와. 상황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음경 자체는 우리가 해면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구조인데 네. 해면체 자체가 발기가 되면 굉장히 끝부분이 딱딱해요. 실제. 그런데 이 기두는 발기됐을 때도 딱딱해지지 않고 좀 말랑말랑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관계 가질 때 아무래도 딱딱하게 된 부분이 지나치게 관계를 가지면 여자의 어떤 성기 안쪽을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쿠션 역할처럼 네. 저렇게 유연한 구조물들이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기두 자체 상황에 대한 어떤 진화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두가 작은 것보다는 기두가 크면 어떤 면에서 성관계할 때 성감도 좀 높여주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완충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좀 유리한 면이 있겠죠.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기두 자체를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확대를 해주면 기두 자체의 두께가 좀 두꺼워져서 이 감각도 조금 둔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감각이 조금 둔해지면 이제 조루증이라 해서 사정 시간에 너무 빨리 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각을 저렇게 조금 둔하게 하는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감각의 둔화 효과로 사정 시간이 연장되는 조루증 치료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기두도 좀 커지고 사정 시간도 길어지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시술이 기두 확대 수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감각이 더 막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둔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거 봐요. 영민 씨는 남자인데도 항상 저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요, 이 귀두 확대 수술이 그 조루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시술 방법이 또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할까를 실제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귀 확대 자체는 음경 확대는 사실 역사가 오래됐어요. 음경 자체는 확대를 하는 것이 조금 쉬운 편에 속해서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 쪽은 이 점막으로 돼 있어서 한동안은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0몇 년 전부터 이 기도에 이 점막, 우리가 점막이라 하면 제일 바깥쪽에 얇은 피부를 점막이라 불러요. 네. 이렇게 좀 약간 촉촉하게 되어 있는 이 피부. 그래서 이 입술이나 입안도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점막 바로 아래층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결합 조직이라 하는 조금 성기게 된 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점막 바로 밑에 이 결합 조직 층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그 결합 조직이 두꺼워지고 커질 거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어떤 필러라고 부르는 물질을 점막 바로 밑을 통과해서 이 결합 조직 층에다가 골고루 주입하게 되면 기도의 두께가 기존보다 한 50% 가량 두꺼워져요. 오, 내일 가서 바로 하겠네요, 영민 씨. 몰래 할 거라는. 그걸 그렇게 큰 소리로. 네, 이번에는 시청자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함께 해결하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시죠. 평소 의형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 성형을 생각 중인데요. 그런데 여자들도 코나 얼굴 성형한 사람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티가 나잖아요. 기지 현장 같은 수술도 시술한 티가 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여자 쪽에서 갑자기 자기 수술했어? 이러면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음경성형 수술을 하면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30대 초반이신데 네. 수술을 정말 이제 심각하게 고려 중이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관계 중에 이 파트너가 이거 뭐야 수술한 거 아니야? 알아챌까봐. 네, 그게 좀 걱정이신가 봐요. 여자들도 그런 걱정 많이 하거든요. 막 가슴 수술하고 나서 뭔가 조금 이물감이 느껴진다. 이럴까봐 성감이 갑자기 상대방의 성감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신가 봐요. 어떤가요? 좀 티가 나나요? 네, 뭐 히알루산을 이제 이용한 이제 귀도 확대를 할 때 쓰는 재료를 보통 히알루산 HA 필러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이것은 이제 사람의 살하고 거의 똑같은 성분의 재료다 보니까 실제 주입해서 외관상을 봐도 수술했는 자체 사항을 잘 모르시고요. 네. 실제 이제 관계 중에서도 뭐 특별히 딱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파트너분이 알아챌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고민을 하시는데 네. 특별하게 문치를 잘 못 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경 쪽에 어떤 딱딱한 구조물 같은 걸 넣게 되면 조금 어떤 면에서 발견됐을 때 그것이 돌출되기 때문에 구분이 가도 기도 확대의 어떤 시술 자체 사항은 뭐 제가 자신하건대 외부적으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뭐 제가 당연하게 이제 그 자체는 보증할 수가 있어서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그 원래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는요, 누가 성형하잖아요. 모르는 척 해줘야 돼요. 왜요? 쑥스럽잖아요. 괜히 그냥 장난 아니다. 코 진짜 잘됐다. 이게 칭찬이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너 진짜 이뻐 보인다 이렇게 해야지. 괜히 막 너 눈 진짜 깊어졌다 이렇게 찝어내면 안 돼요. 두 번째 꼬맨 거는 괜찮다야. 뭐 이런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현주 참 이뻐지셨어요 오늘. 날 때부터 괜찮았는데요. 어쩔 수 없다. 영민 씨는 근데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좀 이뻐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뻐지게.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성 성형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의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실제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작용 관계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 수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어도
혹시 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무섭죠.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생길까? 이렇게 고민을 실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어떤 효과가 너무 큰 것 자체 사항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장 부작용이 좀 최소화되는 방법을 선택하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비용을 너무 어떤 면에서는 낮거나 이렇게 뭐 저렴한 걸 택하다 보면 상대적으로는 부작용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자체 사항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평생 하는 자체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이 친구가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자기한테 맞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뭐 저는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 개개인마다 과연 이분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걸 바라시는지 상의를 충분히 하는데 실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고민되는 것이 음경의 길이적인 문제인지 또는 기도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인지 음경 자체의 굵기에 대한 컴플렉스인지 아니면 사정 시간 자체가 뭐 짧거나 이렇게 되는 조루증 또는 뭐 발기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잘 오시기 전에 고민해 보시고 꼭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서 적절한 사항의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자체의 시술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요.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오늘 이 주제는 네. 여성들은 못해.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 좋을까, 선생님. 제일. 그쵸. 아유, 네. 진짜. 남자만 할 수 있잖아요. 개그프로 네. 끊어야 돼요. 자꾸만 저렇게 일요일날 9시에 아무 데도 못 나가요. 집에 있을 거야. 제도하는 걸 저렇게 자꾸만 흉내내니까. 못해. 지가 여배우도 아니면서. 네. 못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은요, 너무 이 섬세한 것까지 다 자세하게 상담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뻐. 상담은 이뻐. 아무튼 오늘도 너무 참 헤어지기 아쉽네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남녀문색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밤 보내세요.